엘살바도르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다. 인구는 600만 남짓,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범죄 조직, 부정부패, 달러 종속 경제, 국제사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나라였다. 그런데 2021년, 이 나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이다. 세상은 경악했고 동시에 열광했다. 국가가 미쳤다는 비난과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4년 뒤 엘살바도르는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해 투자은행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은행 설립을 허용한다. 국가 비트코인 사무국은 선언했다. 올해 말까지 첫 번째 비트코인 은행이 문을 열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의 무대에 당당히 오르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서막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투자은행법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한다. 새로 설립될 비트코인 은행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은행이 아니다.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적격 투자자들이다. 해외 법률 해설에 따르면 유동자산 25만 달러 이상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이 기준에 해당한다. 즉, 이 은행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다. 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은 5천만 달러다. 작은 스타트업이나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턱이다. 국가가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려는 만큼 안정성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은행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4가지다. 첫째, 비트코인 예치. 둘째, 암호자산 담보대출. 셋째, 투자 토큰 발행. 넷째, 디지털 자산 기반 자산 운용.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관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투자은행으로 기능하게 된다. 감독은 디지털자산위원회 CNAD가 맡는다. 즉, 무규제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합법적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다. 엘살바도르가 이런 길을 택한 데에는 뚜렷한 경제적 배경이 있다. 2001년 자국 통화 콜론을 버리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삼았다. 안정성은 얻었지만 통화 주권은 완전히 잃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그대로 충격을 받는다. 물가가 오르고 대출 이자가 늘어나도 이 나라는 그 어떤 통화 정책도 쓸 수 없다.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없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적 약점을 보완할 새로운 선택지였다. 국경이 없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미국 연준의 정책 결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통해 경제적 자율성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이 선택의 중심에는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있다. 그는 범죄 조직을 대대적으로 소탕하며 국내 치안을 회복했다.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을 국가 브랜드 전략의 핵심에 올려놓았다. 2021년 법정 통화 채택, 2022년 화산채권 발표, 2023년 국가 비트코인 사무국 설립, 2024년 전용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개장, 그리고 2025년 투자은행법 통과와 비트코인 은행 출범 예고. 작은 나라는 점점 비트코인 국가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 특히 IMF는 곱게 보지 않았다. 법정 통화 채택 당시 IMF는 강력히 반발했다. 대출 협상에서 비트코인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결국 2025년 초 협상 과정에서 상점의 비트코인 의무 수용 조항은 완화되었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받아야 했던 의무는 사라지고 선택적 수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투자은행법은 성격이 다르다. 소매 금융이 아니라 기관과 고액 자산가 중심의 제도다. IMF가 직접 간섭하기 어려운 틈새다. 엘살바도르는 이 균열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 세계 다른 금융 허브와 비교해보자. 스위스 주구, 크립토밸리라 불리며 블록체인 기업과 은행이 공존한다. 홍콩, 2023년 이후 가상자산 허브 전략을 내세워 기관용 거래를 허용했다. 두바이,
두바이 버추얼 에셋 레귤러토리 어서리티, 줄여서 바라, 즉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이 설립되어 글로벌 거래소를 유치했다. 바라는 2022년 만들어진 독립규제기관이다. 두바이 정부는 거래소와 지갑, 커스터디, 파생 상품까지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바라가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바라 라이선스를 받으려 경쟁적으로 진출했다. 두바이는 이를 통해 세계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 잡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전통 금융을 보완하는 정도다. 엘살바도르는 다르다. 국가 전체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설계하며 세계 최초의 실험실이 되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제도상의 차이가 아니다. 세계 금융 질서에 던지는 메시지다.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금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길은 두 갈래다. 성공한다면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스타트업과 인프라에 투자되며 국가 신용도는 개선될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의 실리콘밸리로 불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고 자금 세탁 우려가 현실화되며 국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국가 경제는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국가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량은 단 2,100만 개, 이미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다. 희소성이 절대적이다. 국가 단위의 수요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그 첫 걸음일 뿐이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다른 나라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나는 아빠로서 이 흐름을 다르게 본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금융 질서의 씨앗이다. 돈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금과 은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종이 화폐와 달러로 바뀌었다. 이제는 디지털 희소성이 새로운 화폐가 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길은 위험하고 험난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길을 열어야 한다. 언젠가 이 작은 나라의 선택이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바꿀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단단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